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중앙일보의 예영준 논설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삼아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워낙 비밀스럽고 그런데 잘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이요. 시진핑은 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을까? 그때 퇴장하는 장면 보셨죠? 거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첫 해외 방문국인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2013년 3월 22일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선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지 8일 만에 자신을 찾아온 시진핑이 반갑고 고마웠을 것이다. 평소에 딱딱한 표정을 풀고 따바리시 동지라 부른 푸틴에게 시진핑이 이렇게 회답했다.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뒤 시진핑과 푸틴의 비슷한 점 가운데 하나가 공식 확인됐다. 정해진 임기가 다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권좌를 지킬 것이란 결심이 이미 그때 시진핑의 머릿속에 있었는지 모른다. 21세기판 중국 황제의 대관식. 지난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이 21세기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는 대관식이었다. 그는 덩샤오핑이 세워놓고 떠난 5년 임기 두 차례 연임 불문율을 깨뜨림으로써 3년임은 물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또 인민 영수 지위를 부여받고 시진핑 사상을 14억 인구의 중국을 이끄는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정해놓은 사실을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공식화한 것에 불과했다. 1시간 40여 분 동안 행한 개막식 공식 연설에서도 딱히 새로운 이념이나 노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3시간 반 연설을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를 잇는 시진핑 신시대의 개막을 선포하며 2050년 종합국력 세계 선두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5년 전 19차 당대회 연설보다 파급력, 임팩트이 훨씬 약했다. 대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초유의 장면이 이번 당대회에서 연출됐으니 바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중도 퇴장이었다. 여러 차례 동영상을 되돌아보면 후진타오가 스스로 퇴장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지시를 받은 요원에 의해 퇴장당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후진타오가 곧 시작될 당장 개정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우려해 퇴장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는 공산당의 기율과 관행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폐문회의라 불리는 비공개 토론 석상에서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개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거수로 행하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반당 행위는 멸문지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내막이 무엇이든 후진타오가 퇴장을 당한 장면만큼 시진핑 신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때마침 그가 퇴장하던 길목에 퇴임이 확정된 리커창 총리가 앉아 있었기에 후진타오는 리커창의 어깨를 한번 툭 칠 수 있었다.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후진타오가 길러낸 직계 후배다. 리커창과 함께 퇴임이 확정된 왕양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공청당이 배출한 엘리트였다. 두 사람의 퇴임은 어찌 보면 임기를 다해 물러나는 기존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치 국원 자리를 내놓고 중앙위원으로 강등당한 후추나의 경우는 공청단 파벌, 즉 탄파이에겐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인 조치였다. 후추나는 40대에 정치국원에 진입했고 최근까지도 7인 상무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축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다한 것이다. 원래 정치국원은 25명이 정수였는데 이번에는 24명으로 확정됐다. 찬반 표결을 생각할 때 짝수 정원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후추나가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시진핑의 성공 발판은 태자당, 홍의대. 그렇다면 공청당은 왜 시진핑 신시대를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순환을 당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정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태자당 혹은 홍의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혁명 원로 1세대의 직계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시진핑은 산베이 지방에서 활동했고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거쳐 이곳을 혁명 근거지로 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중신의 아들이다. 이런 출신 배경으로 인해 홍의대의 동향은 장점인 전 주석을 구심점으로 한 파벌을 일컫는 상하이방이나 공천당 출신 인맥인 탄파이에 비해 훨씬 더 베일에 쌓여있다. 그 내막을 아는 위치에 있는 인사 A씨로부터 직접 들은 설명은 이렇다. 그들이 곧잘 하는 말 가운데 홍색 강산,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의미은 누가 일군 것인가 란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중국 지도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기른 명예심과 애국심 등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향이 잘못되면 배타적인 특권 의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홍위대는 기업으로 따지면 창업주의 직계다. 그들이 보기에 공천당 등 간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일군 기업의 피고용인 셈이다. 홍위대는 개개인의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 서로 밀고 당겨주는 공청당이나 상하이방에 비해 조직적 결속이 약하고 그래서 정치 파벌로 보기에 모호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후진타오 집권 시절에 태자당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A씨의 설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홍위대 인사들은 춘절 음력설에 모여 단배식을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청당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다음 지도자는 홍위대가 배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세 사람 정도 중심 인물이 있었다. 보시라이와 류위완 그리고 시진핑이었다. 보시라이는 특히 태자당 내 큰 누님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부인의 범죄 사건과 부하가 미국 총영사관의 망명을 시도하는 등의 변고로 실각하고 말았다. 류위완은 류샤오치 주석의 아들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친이 숙청당해 사망에 이른 내력이 있어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고 그는 군과 무장경찰 방면으로 갔다. 시진핑은 지방 간부와 군 관련 직책 등 당청군을 두루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레 태자당의 리더가 됐다. 시진핑이 공산당 1인자로 최종 낙점을 받은 데에는 운이 따른 측면도 있었다는 게 A씨의 분석이다. 후진타오 집권기는 공청당과 상하이방 출신 인맥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시절이었다. 상하이방 실력자로 각광받던 전량위 상하이 총석이 실각 사건은 그 권력 암투를 상징하는 사례였다. 중국 전통의 집단 지배체제 무너져 두 파벌은 후진타오의 후임자를 놓고도 밀리는 싸움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홍위대인 시진핑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이다. 시진핑을 서열 1위의 총서기 겸 국가주석으로 하고 리커창을 서열 2위인 총리로 출범한 것은 당시 장점인가 후진타오 그리고 정칭홍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한 산물이었다는 설명이다. 시진핑 정권 초만 해도 후진타오 시절의 집단 지도체제가 잘 지켜지리란 예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 중앙에서 시진핑 개인의 권력 기반이 약했다는 점도 그런 세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무기로 삼아 상하이방과 공청단을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친장점인 계열의 조윤캉 전 정법위 서기를 숙청함으로써 한번 상무위원은 영원히 형사처벌 면한다는 불분율을 깨트림으로써 성역이 없음을 과시한 그는 후진타오의 신복이었던 링지화를 제물로 삼아 공천당 세력까지 제거해 나갔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오늘날 시진핑의 핵심 측근인 된 시자쥔이다. 우리말로 하면 시진핑 사단쯤 되는 용어다. 시진핑은 젊은 시절부터 지방 근무를 자청해 하베이, 푸젠, 저장, 상하이를 두루 거쳤는데 이때 가는 곳마다 맺은 부하들을 총석이 취임한 후 한 명씩 불러들여 중앙요직에 앉힌 것이다. 5년 전 이들은 권력 정점인 상무위원에 이를 정도로 경력과 연령에 못 미쳐 정치 구건에 주로 포진됐다가 이번에 대거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가령 총리 기용이 확실시되는 권력 서열 2위의 리창 현 상하이 서기는 그가 저장성 근무 시절에 2년여 동안 비서장을 맡았던 측근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를 잇는 시진핑 신시대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치 시스템으로 볼 때는 정치 집단 지도체제의 전통이 형해화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인맥 또는 파벌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개혁개방 이후의 한 시대를 지배했던 상하이방과 공청당 파벌이 소멸 내지 퇴장하고 시자쥔 독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면 시진핑을 배출한 태자당 또는 홍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혁명 1세의 직계그룹은 이미 연령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홍삼대가 부상할 시점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난하의 권력은 마지막 태자당인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고 이를 시자쥔이 떠받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영준 논설위원의 칼럼인데요. 중국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한 분이네요. 그리고 그 A씨라는 분을 인터뷰했는데 태자당 말하자면 혁명세대의 아들 손자들이죠. 그 태자당에 급숙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경이 후진타오 계열이나 장점이 계열하고는 다르게 그동안의 결집력이 약했었는데 프라이드는 무지하게 강했죠. 왜냐하면 자기들 아버지들이 세운 중국인데 이런 자부심과 어려서부터 얼마나 좋은 자리에 독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후진타오 계열이
공청단이 하는 거 보고 불만을 일으켜서 아예 안 되겠다. CEO들, 바지 사장들 다 물론 내보내고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한 것이 시진핑을 밀어서 시진핑은 그거보다 더 작심을 하고 아예 그냥 아주 권력 독점을 시켜버렸다는 분석이네요. 그러면 시진핑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 무서운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지방 권력을 원했대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돌면서 젊어서부터 무서운 플랜을 짠 거죠. 지방으로 돌면서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이런 거 하면서 지방을 돌면서 그 지방을 장악해 나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 신복들을 꼽고 그걸 다 장악을 하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중요한데 중국의 중요한데 다 찍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로. 근데 일찍이 시진핑이 만약에 중앙정치에 들어왔으면 공청당이라든가 상하이방에 견제를 받아서 주석까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지방으로 쭉 돌면서 중앙정치에 받은 견제를 안 받으면서 자기 세력을 쫙 이게 모택동식 전법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모택동도 지방을 돌면서 홍위병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전국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 수법으로 시진핑이가 이제 쭉 해가지고 주석이 된 다음에 주석 될 때도 아주 몸을 낮추면서 주석이 됐죠. 상하이방과 공청당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주석이 된 다음에 주석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자기가 10년 해먹는 게 아니라 평생 하려고 숙청 다 해버렸잖아요. 정적을. 무서운 사람이네. 이러고서는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공산당 사회주의 중국이라도 아니 10년씩 하던 거를 저걸 평생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 반발이 있을 텐데 저거 가만 놔둘까 중국 정치인들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이 가만 놔둘까 싶어서 얼마 전에 중국 정치 공부한 손인주 박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이미 시진핑이가 다 장악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일어나다 그러니까 산발적인 조금 집회 화장실에서 소극적으로 무슨 시진핑 반대 그 독재 타도 이런 페인트 칠 왜냐하면 화장실에는 CCTV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대대적인 집회라든가 어떤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움직임 반대 움직임 이런 거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미리 아예 다 장악을 해놨다 이런 얘기네요. 야 무서운 나라네요. 근데 그 무서운 나라에 더 무서운 게 시진핑이네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왜 10년 하고 물러나고 싶었겠습니까? 장쩌민도 그렇고 후진타오도 그렇고 10년 하고 물러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중국의 법이 그러니까 그걸 따랐는데 관례가 그렇고 그걸 그냥 깨부수네. 야 시진핑 대단하네요. 푸틴하고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닮은 점이 있다. 그때 벌써 그거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푸틴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거기도 법을 어겨가지고 한 다음에 더 못하니까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종신형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2013년에 바뀌기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닮은 점이 있다. 그게 뭘 말하느냐. 그때부터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야욕을 꿈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김일성의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가는 독재, 3부자 독재 체제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저거 부럽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독재 안 해. 저거 임기도 없네. 나는 아버지 잘 만났는데 아버지가 모택동하고 중국을 건설했는데 나라에도 김정은이만 못한 게 뭐 있어. 아 내가 푸틴만 못한 게 뭐 있어. 아 내가 낫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평생 가야지. 이렇게 해서 무섭게 먹었는데 시진핑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아니면 크게 맥힙니다. 잘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 무서워.